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사주 유튜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그거를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주를 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주가 그만큼 흥미있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많은 사주 유튜버들을 보면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뭐 기법이 어떻다, 뭐 무슨 신살이 어쩌네, 무슨 뭐 십신이 어쩌네,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사주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왜 사주를 어렵다고 할까? 사주가 왜 어려울까? 뭐 암기할 게 많아서요? 뭐 아니면 함자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복잡해서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죠? 사주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현실은 3차원인데요. 이미지죠. 근데 사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사주 카페를 갈 때 사주와 타로가 있죠.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도 2차원과 3차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은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차원이고 이미지인데 사주라는 건 이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2차원의 글씨를 가지고 우리의 3차원의 삶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타로 같은 경우는 이미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글씨가 아니죠. 색상도 있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사주가 독서라고 치면은 타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시청 같은 거예요. 영상하고 글씨의 차이겠죠? 예를 들어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해골이 막 낯들고 있어. 막 음침한 밤속에. 그럼 어때요?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게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막 친절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니죠. 무섭고 죽음이 연상되고 막 그런 쪽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반대로 막 예쁜 여자가 막 왕관을 쓰고 있고 꽃밭에 앉아 있으면 그거 보고 막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막 죽음이 떠오르고 막 무섭고 폭력적이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내가 보여진 이미지나 색상을 보면 직감적으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색상도 밝은 색깔 원색 계열이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흑백으로 비추어지면은 되게 차갑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거든요.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딱 특정 상황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사주를 가지고 대답하는 게 힘든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말로써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을 하나 제안을 해드리려고요. 사주 자체는 텍스트예요. 그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씨란 말이에요. 한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글씨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갑, 을이 있다. 갑목, 을목이 있다. 그게 오행으로는 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필기할 때 목 이렇게 써놓고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아, 목은 이게 나무로 비유할 수 있구나. 인이해지신 중에 어질인자를 말하는구나. 나무를 보면 되게 편안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하겠지? 그래서 나무가 이게 목이 사교성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사설 강의도 듣고 막 필기를 내요. 그럼 단순히 필기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연상을 하면서 그걸 이미지로 직접 그려보세요. 그림 못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을 딱 배웠으면 옆에 나무도 그려보고 아, 화는 양 중에 양이니까 이게 불로 비유를 하는 거지. 밝혀지는 거지. 남들이 알아보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출력이 좋구나. 정열적이구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겠구나. 이게 연상이 되면 되게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물론 그거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원숭이 바나나는 너무 좀 비약이 심한 그런 연상법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적을 게 아니라 오행도 그렇고 음양도 그렇고 음양 같은 경우는 저는 한자로도 안 썼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플러스잖아요. 음은 마이너스고.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건전지. 자석도 그렇죠. 우리 자석 어때요? N극 길이는 밀어내죠. S극 길이도 밀어내죠. 근데 N극과 S극은 붙죠. 마찬가지로 음과 양은 음끼리 양끼리는 밀어내요. 그래서 극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음양은 정반대지만 오히려 붙으려고 한다고요. 자석을 보고 연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려운 이유는 궁극적인 핵심이 그거예요. 현실은 이미지인데 우리 3차원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공부를 해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얘기를 하더라도 한정적인 거예요.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고 이걸 응용할 수 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제가 무엇이든 상황이 무엇이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를 해야 돼요. 이미지화를 하고 직접 안 그려도 좋아요. 최소한 내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아, 목하면은 편한 이미지, 봄의 이미지, 아침의 이미지, 그러니까 연상이 돼야 돼요. 직접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 수라는 거는 차분하고 어두운 이미지, 흐르는 물 같은 거.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어때요? 다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수기가 강하면 사람이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구나, 여유가 있구나, 직접 뛰어들기보단 남을 잘 이용하는구나. 아, 수가 음이지, 중의 음이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주제에 있어서도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어떤 변수에 있어서 이 변수를 맞아서 어떻게 처신을 할까? 두 번째, 이미지화 말고 사주 용어에 대한 집중이에요. 모든 건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용어 자체가 현학적인 허세가 아니에요. 사주 용어라는 거는 해당 사주 이론을 정의한 겁니다. 되게 간략하게 정의하고 그걸 가깝게 비유적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주 명리학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발전을 해왔어요. 중국인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특유의 어떤 비유법과 허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에 오류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 십성 용어 중에 식신이라고 있거든요. 식이 밥식자예요. 그럼 이거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밥 먹는 정신, 그러니까 식욕이에요, 식욕. 근데 식신을 식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이라는 거를 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용하다예요. 사용하다. 쓸 용자니까. 사용하다. 유즈예요, 유즈.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그게 아니죠. 유즈가 아니라 must예요, must.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주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그 사주에 문제점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의 경쟁력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액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